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 시작합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의 항만 시설을 공격했습니다. 지난 1월 발생한 인도 주재 이스라엘 대사관 폭탄 테러의 배후에 이란이 있다고 인도 수사 당국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의 4차 총선이 한 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 세계의 이스라엘 대사관과 영사관 99곳에서 사전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의 항만 시설을 공격했습니다. 사우디는 미국이 후티 반군을 테러 단체 명단에서 제외한 이후 대사우디 공격 빈도가 잦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7일 예멘 후티 반군이 드론 14대와 탄도미사일로 사우디 동북부 라스타누라에 위치한 아람코 석유 시설을 공격했습니다. 사우디 에너지부 당국자는 이번 사건으로 발생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는 없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우디는 이번 사건의 배후에 이란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세계 에너지 공급을 위협하는 반복적인 사보타주와 공격을 중단해야 한다고 규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란은 아무런 반박 성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석유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돼 북해산 브렌트유가 배럴당 71달러를 기록하면서 2019년 5월 19일 이후 처음으로 70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사우디 동부 유전지대는 세계 최대 정유시설과 석유 수출항 등이 집결돼 있어 이번 공격으로 인한 공급 부족 우려가 국제 유가의 상승세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은 2019년에도 아람코의 유전 등을 공격해 일시적으로 사우디 원유 생산량을 급감시키고 국제 유가를 끌어올린 전력이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아랍연합군은 같은 날 민간인 지역을 겨냥한 예멘 후티 반군의 드론 여러 대를 요격해 공격을 막았습니다. 또 아랍연합군은 후티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예멘의 사나 지역에 공습을 벌여 이번 공격에 대한 대응 공습을 벌였습니다. 이날 사우디는 미국의 최근 중동 정책을 비판하면서 최근 후티 반군의 공격이 이어지는 것은 미국의 테러 단체 명단에서 제외된 영향도 있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미국은 지난 2월 12일 예멘 후티 반군에 대해 테러 조직 지정을 철회했고 지난 2월 4일에는 예멘 내전을 놓고 사우디의 군사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후티 반군의 공격 후 그 다음 날 바이든 행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사우디 주재 미국 대사관은 트위터에 사우디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약속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도 같은 날 사우디가 위협으로부터 자국 영토를 방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1월 발생한 인도 주재 이스라엘 대사관 폭탄 테러의 배후에 이란이 있다고 인도 수사 당국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테러의 총괄 기획은 이란 쿠드스군이 실행은 인도 현지의 시아파 계열 조직이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인도 대테러 수사당국은 지난 1월 29일 발생한 인도 주재 이스라엘 대사관 폭탄 테러의 배후 세력이 이란 혁명수비대의 쿠드스군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폭발은 지난 1월 29일 인도 뉴델리 소재의 이스라엘 대사관 인근에서 발생했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폭발 현장에서 론 말카 주 인도 이스라엘 대사를 테러리스트로 규정하는 편지가 발견됐습니다. 인도의 헤즈볼라를 자처한 서한의 작성자는 카셈 솔레이마니 이란 쿠드스군 사령관과 이란 핵과학자 모셴 파크리자데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맹세하는 내용을 작성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관계 당국은 테러의 총괄 기획은 이란 쿠드스군이 담당했고 이를 인도 현지의 시아파 계열 조직이 실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초동 수사 단계에서 테러의 배후 세력으로 지목된 IS는 이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수사 당국은 테러 용의자들이 IS로 지목될 목적으로 사이버 허위 조작 증거를 심었지만 이는 분명히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소행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익명의 대테러 수사 책임자는 사람을 겨냥하지 않았고 폭발물의 위력이 낮았던 점과 이란의 우호적인 인도와의 관계 악화를 우려해 피해를 최소화한 점이 그 근거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고 위협 또한 실제적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란은 인도 당국의 이번 발표에 대해 트위터를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도 주재 이란 대사관은 이번 사건을 조사하려는 인도 정부의 노력을 존중한다면서도
인도 언론이 이란과 인도 사이의 관계 파괴를 목표로 하는 선동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고 전했습니다. 또 양국 간 오랜 우호 관계가 정치,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고위급으로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번 사건의 진정한 수혜자는 누구인지 의문이 남는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모디 행정부는 인도가 우방국들인 이란과 이스라엘의 대리 전장화가 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인도 현지에 있는 이란 지지 세력을 체포하면 이를 이란과 심각하게 다룰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4차 총선이 한 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 세계의 이스라엘 대사관과 영사관 99곳에서 사전투표가 진행됐습니다. 한편 한 여론조사에서 이스라엘 국민의 61%가 이번 총선이 확실한 결과를 맺지 못해 또 다른 선거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 99곳의 이스라엘 대사관 및 영사관에서 제24대 총선의 사전투표가 진행됐습니다. 사전투표는 뉴질랜드 웰링턴에 위치한 이스라엘 대사관에서 시작돼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전 세계 이스라엘 공간에 총 104곳의 투표소가 설치됐으며 약 4천여 명의 이스라엘 외교관과 해외 주재원들이 표를 던졌습니다. 이번 총선에는 역사상 처음으로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은 모로코와 바레인, 아랍에미리트에서 사전투표가 실시됐습니다. 이번 사전투표 이후 수집한 투표용지는 이스라엘로 보내져 선거 당일인 3월 23일에 집계될 예정입니다. 한편 2위의 의석수로 선거를 시작한 기드온 사르의 새 희망당이 창당 이래 처음으로 4위까지 떨어졌습니다. 3월 5일 패널 정치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리쿠드가 28석, 예시아티드가 20석, 야미나가 12석, 새 희망당이 11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공동 아랍 리스트, 샤스, 이스라엘 베이테누가 각각 8석, 토라연합과 노동당이 각각 6석, 청백당이 5석, 메르스가 5석에 머물렀고 종교 시온주의자당이 4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네타냐후가 차기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우파 진영은 총 46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됐고 야미나당을 제외한 반 네타냐후 진영이 62석을 얻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야미나당의 당수인 나프탈리 베넷은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정부에는 합류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바 있어 우파 진영의 난항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반 네타냐후 진영에도 우파와 좌파가 섞여 있어 의견차가 크기 때문에 통합정부의 구성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또 여론조사 결과 이스라엘 국민의 61%가 이번 총선이 뚜렷한 결과를 내지 못하고 다른 총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확실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29%에 불과했고 10%는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